안녕하십니까. 포트인 기획센터장 손우철입니다. 오늘은 60대 첫 번째 사례 시간인데요. 이미 은퇴하시는 분들은 은퇴 설계를 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발간하는 자료를 보니까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잔 칼망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90세 때 47세 변호사하고 집 양도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사망한 다음에는 그 집을 1억 정도 시세인 집을 줄 테니까 나한테 매달 50만 원씩 줘라.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하신 거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괜찮은 계약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0년 뒤에 돌아가신다 손 치더라도 1년에 600만 원씩 10년이면 6천만 원이지 않겠습니까? 6천만 원 지불하고 내가 1억 정도의 집을 받게 되면 남는 장사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잔 칼망 할머니가 몇 세까지 생존하시냐면요. 123세까지 살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심지어는 변호사가 77세 먼저 사망을 하게 되는 약간 이제 좀 묻지 못할 이런 어떤 케이스가 됐는데요. 이렇듯이 우리가 은퇴 설계에는 너무나 다양한 어떤 비효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림을 잘 그려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생활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고 내가 사망한 다음에 유족들은 또 생활을 해야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혹은 주택을 유동화시킨 주택연금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생활이 가능할까 이런 점을 사전에 미리 설계해보는 게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인식하실 필요가 있겠죠.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과연 은퇴 후 나에게 필요한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될까? 그리고 자녀와 관련된 비용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뭐 결혼식에 대한 비용이 나갈 수 있고요. 아니면 그래 나 이왕이면 어느 정도는 돈을 좀 주고 가고 싶다. 증여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기적으로 여행과 같은 이벤트 자금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상예비 자금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장기 간병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나리오는요. 일반적인 은퇴자가 과연 본인의 어떤 그 소득을 가지고 은퇴 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려보고요. 자녀에게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증여할 때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점을 한번 시나리오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첫 번째 사례입니다. 본인이 63세, 아내가 60세인 가정이고요. 나이가 35세, 30세인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시세 5억 원 주택과 2억 원의 투자 부동산이 있고요. 금융자산은 3억 원 수준입니다. 이번 사례의 포인트는 바로 자녀에게 얼마의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본인 노후 생활에도 문제가 없느냐 하는 점이죠. 무턱대고 자녀가 달라는 대로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을 설계해 봐야 합니다. 자, 포트인으로 적절한 증여재산 가액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60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이다 보니 수치를 입력해야 되겠죠. 자, 가족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족 구성원 설정해 주고요. 자, 가족 정보 설정하겠습니다. 자, 본인 나이 63세, 배우자는 60세고요. 둘 다 은퇴한 상황입니다. 첫째 자녀는 35세고 이미 결혼했습니다. 둘째 자녀는 30세인데 5년 뒤인 35세 때 결혼할 예정입니다. 자, 현재 소득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110만원이고요. 자, 기타 소득으로 현재 이제 단순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100만원 발생하고 있고 65세까지 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에서 매달 20만원이 나오는데요. 정액형이다 보니까 증가율은 0%입니다. 현재 은퇴 후 월 생활비는 230만원 지출하고 있고요. 자, 목돈 지출 계획으로 70세에 손자들과 해외여행을 이제 3천만원 들여서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둘째 자녀에게는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 핵심이 이거죠.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데 65세에 증여를 하고 75세에 증여를 하고 싶은데 얼마를 증여하는 게 나의 노후 생활에 문제가 없을까? 이것을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자, 자산을 보게 되면요. 현재 주거부동산 5억 원짜리의 주거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 상품들은 어떤 걸 가입을 하고 있느냐, 상품 입력 화면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역들이 다 나와 있죠. 먼저 이제 금융자산은 MMF. 자, 입력 화면을 통해 가지고 수치를 입력할 수 있고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MMF에 1억 원. 그리고 이제 정기예금으로 이제 2억 원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 보험 상품도 구체적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해약환급금은 2,500만 원이고요. 매월 납입보험료는 30만 원. 자, 2007년 2월에 가입을 했는데 총 20년 납입니다. 이제 73세까지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입력을 해서 이것을 현금으로 반영할 수가 있는데요. 즉 입력 메뉴에서 보장 보험금을 입력할 수가 있죠. 자, 보험금 화면을 통해 가지고요. 뭐 월 납입액, 기 납입보험료, 자녀 납입보험료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일반 사망에 1억 원에 대한 부분들을 입력을 해주게 되면 현금 흐름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투자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자, 수익형 부동산이 현재 2억 원의 수익형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있고 임대보증금 3천만 원에 월 임대료 6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현금으로 보면 이제 보장성 보험료가 반영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투자 부동산을 가지게 되면 또 하나의 이제 기타 지출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제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자녀에게 이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이제 투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내야 되죠. 18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수익형 부동산을 70세에 다시 이제 그 매각할 계획이니까 70세까지로 기타 지출을 잡고요. 자, 자산에서 투자 부동산은 70세에 매각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최종 순자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뭐 여유자금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현금 흐름상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불안한 흑자 상태이긴 하지만 최종 순자산은 0.9억 원으로 은퇴 설계가 비교적 잘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녀에게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한번 자녀에게 증여를 해볼까요? 65세 시점에 각각 5천만 원씩 1억 원을 증여를 하고요. 자, 두 번째 75세 때 또 1억 원을 증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종 순자산이 플러스 0.9억 원에서 마이너스 1.6억 원으로 바뀌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무턱대고 증여를 하게 되면 본인 노후 생활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그래도 증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주거부동산을 매각을 하고요. 조금 이제 다운사이징을 해서 3억 원의 주택을 구입을 하는 것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최종 순자산이 마이너스 1.6억 원에서 플러스 1.0억 원, 즉 1억 원으로 이제 바뀐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직도 좀 불안하니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되느냐. 자, 2차 증여를 한번 포기해 볼게요. 자, 자녀 2차 증여를 포기를 하니까 최종 순자산이 플러스 2.2억 원으로 아주 양호해지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2차 증여를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2차 증여를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결국 수입과 지출에 대한 어떤 조정이 필요하겠죠. 나는 그래도 2차 증여를 포기 못하겠다. 75세에 그대로 1억 원을 증여를 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수입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근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늘려야 될 겁니다. 기타 소득을 65세까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69세까지 조금 더 일을 하고요.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10%만 줄여볼까요? 현재 230만원 지출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10% 줄이게 된다면 최종 순자산이 플러스 2.4억 원으로 늘어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무턱대고 증여를 하는 것보다요, 본인의 어떤 노후 생활에 대한 대안을 살펴보고 결정해야 되겠죠. 이 사례의 경우에도 주택을 다운사이징 하면서 2차 증여를 포기하거나 2차 증여를 포기할 수 없다면 소득기간을 일정 정도 늘리고 지출을 좀 조정하는 양자택일의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서 결정하면 노후 생활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실제적으로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죠. 금융자산으로 3억 원이 있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2억, 그래서 매달 임대소득까지 발생하시는 분이지만 무턱대고 자녀에게 1억씩 증여를 해버리니까 최종 순자산이 마이너스 1.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나 증여를 할지 아니면 증여를 포기할 건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됐었죠.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수입 기간을 약간 이제 늘리고요. 지출을 조정했더니 잔액이 증여를 하고도 최종 순자산이 마이너스 1.6억에서 플러스 2.4억으로 증가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은퇴하신 분은 반드시 포트인을 활용해서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설계를 해보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지금 당장 팔아야 할까, 그렇지 말아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거기에 대한 해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동영상은 여기 있습니다.